추미애 장관 이제 신임 검사 임용식이 있고요. 검찰로 가면은 이제 이쪽에 신고식 비슷한 걸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딱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가 윤석열과 추미애 장관의 결이 많이 달랐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를테면 그 직위추상 대인춘풍, 제가 좀 한자를 좀 아는 입장에서 스스로에게는 엄격하고 상대방한테는 봄바람처럼 따스한 마음을 가져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할 때는 본인들 제 좌우명이 뭐냐면요, 신독이라는 두 글자예요. 혼자 있어도 삼가한다. 누가 보는 듯이 혼자 있어도 양심에 꺼린 짓 하지 말자, 이런 뜻이거든요. 검사들은 자기 자신한테 엄격해야 되고, 소위 말하면 상대방, 죄를 짓고 왔다는 피의자들한테는 인권을 먼저 생각해라, 난 이런 뜻으로 봤거든요. 맞죠, 맞는데 네. 푸나님 진짜 힘들게 사신다. 네. 혼자 있을 땐 좀 편하게 풀어지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건 당연히 해죠. 반바지 입고. 반바지도 있고, 그리고 여성들이 정말 이제 쩍벌도 좀 하고, 그죠? 혼자 있을 때. 아니, 사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문제는 어떡해. 막 풀어지고 싶은데 그런 시간이 안타까워라. 없어가지고. 근데 그 표현에 윤석열이 했던 표현들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들한테는. 이 사람 정말 정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지금 땡큐입니다, 땡큐. 윤석열 같은 경우는 추미애 장관은 당연히 할 얘기 했다고 봐요. 네. 법무부의 역할이 그런 거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 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된다. 마치 속으로 찔리는 듯 난 그렇게 봅니다. 아, 본인에게 주는 말? 그렇지. 다음에 개개 사건에서 드러나는 현실적인 이해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향후 수많은 유사 사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잠재적 이해 당사자들도 염두에 두면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 요거 보고는 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그 표현하고 이 뒤에 표현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이율배반적이에요. 네. 네. 조국 장관 수사는 어느 쪽에서 바라봐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다음에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란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대선 나가셨네 이제. 근데 저 독재나 전체주의 발언이 미래통합당이 쓰는 어휘랑 똑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미래통합당의 노골적으로 뭐 저렇게 노골적으로 저렇게까지 꿀을 흘리실 필요 있어요? 이미 저쪽에는 진짜 후보라고 하실 만한 분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이런 분들까지 거론이 되는 게 전 못내 안타까운데, 안타까우세요?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저분 대권 나오시면 좋죠. 저희야 땡큐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 자체는 틀린 게 없어요. 네. 네. 근데 윤석열이 현 포지션에서 할 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새끼 봐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당신이 임명한 사람의, 그러니까 자기 임명권자에 대해서 이쪽 디스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기분이 엄청 나쁜 거야. 사실은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 이제 노골적으로 자기 임명권자를 욕하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배신자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워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이잖아요. 검찰총장이 장관급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차관급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이 대권을 바라보려면 한참 먼 거예요. 오히려 대권은 추미애 장관이 더 가까이 가셔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어느 미래를 위한 나비짓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렇게 얘기했지만 임기는 마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이게 만약에 검찰이 특정 어떤 피의자를 놓고 수사를, 표적 수사 이런 걸로 수사를 했을 때 대입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검찰주의, 검찰 독재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잖아요. 어떤 누구도 예외 없다. 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 다 포함해가지고. 근데 예외 있잖아요. 나경원.
그러니까 선택적 장모님도. 수사까지. 장모님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신임 검사들 모아놓고 사실은 신임 검사들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딱 기회는 이때다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확 던졌는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을 낳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의견이 분분한 상태로. 그러니까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일단 반기고 있습니다. 예. 우리들이 보기에 반기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굉장히 격앙된 그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둘 다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은 근데 이게 반길 일일까 아까 얘기했지만 윤석열 총장이 갑자기 현직 검찰총장으로 여론조사에 올라가더니 이름이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네. 예, 올라가더니 지금 14%까지 됐단 말이죠. 나머지 후보들 지지율을 보면 그냥 5% 뭐 4% 뭐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해요. 예. 예,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임기를 마치고 정치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른 후보들의 시간을 그걸 가평되는 거죠. 그렇죠. 아. 예. 근데 촛불 집회 저희가 2016년도에 다 거리로 나갔을 때 뭐 진영이 상관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진짜 이게 나라냐 해서 뭐 보수라고 스스로 얘기하신 분들도 다 나가고 했는데 그분들한테 저도 그때 매주 거리에 나갔거든요. 그때 물어보면은 진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저들이 적당히만 했으면 내가 여기 안 나왔을 텐데 바닥을 진짜 쳤기 때문에 나왔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윤석열이 이렇게 함으로써 적당히 만약에 해서 위에 사람 눈치 좀 보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저희가 일반 사람들까지 검찰에 대한 개혁 의지가 이렇게 불타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진짜 이런 동력을 좀 제공하는 게 아닌가. 진짜 계속해서. 네. 지금 저는 윤석열이 깐족인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사실은 이 비슷한 모델이 하나 있긴 있었죠. 이회창 씨라고 감사원장 할 때. 근데 네. 감사원장 국무총리인데 그분하고 윤석열 총장은 격이 달라요, 사실은. 네. 그분이 두 번 연거푸 떨어졌죠. 그건 상대가 너무 막강했어요. DJ와 노무현 전 대통령. 그렇지. 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이회창 전 총리에 비하면 저 비교하면 이회창 전 총리에 대한 모독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DJ하고 붙을 때 이회창의 그 시절을 봐요. 네. 네.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을 만약에 하면요. 아이고.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에 대한 국민들은 이제는 압니다. 그게 검찰공화국. 네. 그렇기 때문에 복지, 통일, 뭐 경제 암울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그냥 지금 윤석열이 정말로 대선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저번에 한번 그런 적 있잖아요. 자기가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 올라갔을 때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었잖아요. 네.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 워딩이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정치인의 수사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어떤 시점이냐면 여러 가지 경우수가 있는데 법무부의 검찰 인사가 지금 직전에 임박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대략 윤석열의 그 수족과도 같은 사람들이 상당 부분 많이 뭐 좌천되거나 이렇게 되면 윤석열이 그만둘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미리 대답. 나는 싸울 거에 대한 이런 식이 있을 것 같고 하나 더 이번 했던 말 중에 여러분들에게 제일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는 불구속 수사 원칙의 철저 준수와 공판 중심의 수사적 구조 개편이다 이러면서 이제 검찰을 마치 자기가 개혁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는데 여기는 또 어떤 측면이 있냐면요. 아이고. 지금 네. 한동훈 문제가 걸려 있어요. 맞아요. 한동훈 검사가 걸려 있으니까 갑자기 저랬어요. 그럼 정경심 교수는 왜 구속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처구니 없는 옥살이었잖아요. 정말 말이 안 돼요. 어쨌든 윤석열은 검찰 인사가 어떻게 나오든 나는 안 물러갈 거야. 네, 그거예요. 끝까지 개길 거야. 뭐 이런 네, 식으로 지금 네.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하셔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그럼요. 온몸으로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기서 재밌는 음모론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이 짰다고 봐. 검찰 한번 제대로 개혁해 보려고. 근데 여러분 웃으셨어요. 그럼 된 거야. 진심은 아닌데. 그래가지고 모자란 총장 하나 사이에 두고 봐라 검찰 개혁 안 할 수 있냐? 이렇게 하는 것이 전 맞다고 봅니다. 어떤 분은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빅픽처라는 거야. 그 이유가 이게 그 윤석열 총장이 계속 이렇게 보수에 이 1위 주자로 계속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이 얘기를 듣고 그냥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원칙을 지키실 뿐이다.
우리 옛날에 기억 안 나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탄핵당하셨을 때 일부러 탄핵당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일부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문 대통령이 인사 실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최근에 감사원장 보면 느낀 거예요. 문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 임명할 수가 없어요. 코드 인사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 대통령 자체가 살아온 그 사람의 궤적을 보고 그래도 그 중에 나은 사람을 임명해도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어떤 정치적 성향 같은 게 밖으로 드러내버리는 건 그 사람의 문제죠. 아, 네. 그러면 이걸 생각하셔야 돼. 진영 장관 생각해 보세요. 진영 장관이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복지 정책에 이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박근혜가 잘랐어요. 그분을.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모든 사람의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다 100% 적중을 하냐고요. 근데 그런 접근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검찰총장 하실 분, 감사원장 하실 분 이런 분들의 인재풀이 사실은 보수가 9.8. 네. 네. 9.8. 예, 진보가 0.2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이홍운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보수적인 걸로 알려졌던 분이에요. 네. 그런데 굉장히 훌륭한 대법원장으로 평가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인재풀의 문제로 바라봐야 되지. 이거를 인사실패 이렇게 얘기하는 건 결과론적으로. 네. 네. 결과론적으로 평하면 뭐 우리는 전지전능이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검찰총장 청와대 불러다가 조인트 한번 까고 그렇죠. 너 똑바로 안 할래?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원래 윤석열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친분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네. 나름대로 이쪽 저쪽에서 국민적인 추앙을 받던 사람이 있다 보니 나름 뭐그 수사도 잘하고 검찰 개혁도 잘하겠지 하고 했는데 여기 한번 삐뚤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사실상 대선 주자랍시고 거들먹거리는 느낌, 깐족이는 느낌. 그래서 언론이 윤석열 사실상 퇴진 거부 이런 기사에 댓글이 하나가 상위에 올라와 있는 게 뭐냐면은 장모 지키려고 애 쓴다. 에?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을 그렇게 봅니다. 임기 끝날 때까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직을 유지해야만 뭔가 방패가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봐요. 이 논리 들으니까 기억나는 게 정미경 의원 있었잖아요. 그 백분 토론을 하는데 네. 조국 전 장관이 장관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집안의 이익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소설 쓰시네. 그때 제가 99%저 거짓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뭐 그런 적이 있는데 그 사고 패턴이요. 네. 보수들이 생각하는 사고 패턴으로 보면 그렇죠? 댓글은 100% 맞는 그렇게 거죠. 보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식의 사고를 잘 안 하고 네. 아 이분이 그 윤석열 총장이 검찰주의라 이제 검찰공화국을 만드실라나 이것도 일종의 이제 크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 독재로 뭘 만드실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데 그 정미경 의원의 사고 패턴으로 보면 그 댓글이 맞는 거죠. 자, 제일 빵 터졌던 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 윤 총장도 같은 고민을 했구나. 미래통합당의 논평. 미치겠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조국 장관 등의 수사를 했다고 미움받는 윤석열이 아니고 나경원 등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수사를 안 하는 친 미래통합당 성향이 돼버린 사람. 네. 나는 기본적으로 인간적 신의도 없다고 봐요. 자기 임명권자를 이렇게 뭐랄까요? 배신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저 역사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가 되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죠. 아니 그 안경환 장관 내정자 있었잖아요. 그 아들을 멀쩡한 아들을 성폭행범으로 네. 몬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민사 재판에서 10명 정도가 합쳐서 3천만 원 물고 그 중에 한 의원은 500만 원을 따로 더 내라. 왜? 인터넷에 그 사실을 실었기 때문에. 이 기억나시죠? 그 중에 한 분이 곽상도. 들어있는데 그분이 주가 아니에요. 주광덕 의원이 500만 원을 더 낸 거예요. 네. 그런데 애초에 형사고발도 했다고 합니다. 예. 형사고발. 그런데 아직도 수사를 안 하고 있대요. 와, 진짜 그게 뭐 이따 언제인데.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이건 뭡니까? 조국 장관이 지금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아예 안 하고 있는 검찰이 있습니다. 네. 자, 대선 주자 여론조사를 볼만한 게 나는 윤석열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속이 보여.
왜냐하면 사람은 다 그 수준에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대선 주자 지지율이 최근에 나온 게 이낙연 25.6, 이재명 19.6, 윤석열 13.8인데 이것은 사실은 미래통합당한테는 재앙입니다. 아까 최민희 의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차기 대선은 이재명과 이낙연으로 굳혀지고 있어요. 당내 대결로. 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이 입당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윤석열한테는 이제 보수 쪽에 뭐 3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데 13.8밖에 안 됩니다. 윤석열이 자기 특정의 어떤 그 개인적인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낙마해버리면은 저쪽에 대책이 없는 거라고 일단 보거든요. 근데 이게 기쁜 분이 한 분 계실 것 같아. 누구요? 황교안 전 대표. 그래도 황교안 전 대표는 25% 정도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아. 그리고 윤석열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수사한 사람이에요. 저쪽에서도 결정적인 약점이 있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스스로가 속에 들어갔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첫 번째, 그 특유의 오기. 난 여기서 못 물러나지? 예, 그러면서 오기 부리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 말씀드렸는데, 추미애 장관이 자기의 상급자지만 나 대선 주자야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 약간 좀 진짜로 깐족거리는 거. 네. 그렇다 보니까 언론에 뻔히 그 워딩이 나갈 거 알면서도 뭐 독재와 맞서는 이런 소리 하고 있는 사람한테 제 입장에서는 실제로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지지했기 때문에 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나쁜 새끼라고. 아, 그러네요. 네. 네. 우리가 이쪽에 뭐 지지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지지해서 올려놨는데 국민의 여망을 이렇게 결국에는 검찰이 기득권 지키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자꾸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인사 문제로 얘기하는 게 틀린 것은 그 당시에 윤석열을 총장으로 임명하라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 압도적 여론, 민심을 배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네. 네. 자, 어쨌든 윤석열이 지금 이제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윤석열 씨. 정치를 하시고 싶으시면은 그 검찰총장 물러나시고 하시면 돼요. 지금의 검찰총장에 앉아가지고 감사원장도 마찬가지지만 중립성 위반하면서 선택적 수사하면서 저렇게 정치하고 계십니까? 물러나세요. 저 아직 마음이 안 정해졌어요. 죄송해요. 뭐가요? 아, 윤석열 TV에? 난 또 깜짝 놀랐네. 아유, 깜짝 놀랐네. 자, 윤석열 씨 이야기였습니다.